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평생 우유를 꼬박꼬박 챙겨 마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어르신, 뼈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골다공증 초기 단계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 생각이 스치죠. 아니,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우유를 마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이 방송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왜 우유만 마셨는데도 뼈가 약해질 수 있을까? 왜 칼슘을 챙기고 있다는데 정작 몸은 그 칼슘을 잘 쓰지 못하는 걸까? 이제부터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만 알아도 앞으로 뼈 관리에 드는 돈, 시간, 걱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지 우유 한 잔의 문제가 아니라 칼슘이 몸속에 자리 잡는 전체 과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들으며 앉아 계시다면 허리도 한번 쭉 펴 보시고요. 우리 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시작해 봅니다. 시니어에게 칼슘은 왜 필수인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멀쩡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충격에도 멍이 오래가고 골절 위험이 커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 그 이유는 뼈가 단순히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뼈는 매일 만들어지고 매일 부서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균형을 맞추는데 나이가 들수록 부서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새로 만드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시니어의 칼슘 흡수율은 젊을 때보다 감소한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흡수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칼슘을 섭취하면 열이면 7, 8비 뼈에 갔다면 시니어 시기에는 그 절반만 겨우 도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뼈는 몸의 창고다. 몸은 피에 칼슘이 필요해지면 가장 쉬운 해결책을 택합니다. 지금 칼슘이 부족한데? 그럼 뼈에서 조금 꺼내 쓰자. 이렇게 빼쓰는 일이 반복되면 뼈의 창고는 텅 비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사실. 단순히 칼슘을 먹는다고 뼈가 좋아지지 않는다. 칼슘은 들어오는 길과 흡수되는 문과 뼈에 정착하는 자리까지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막혀도 효과는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뼈 건강은 삶의 독립성과 연결된다. 팔이 부러지면 불편하지만 고관절 골절은 삶의 질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스스로 걷는 능력, 목욕, 외출, 친구 만나는 즐거움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해보면 뼈 건강은 단순히 성장기 어린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 그리고 시니어의 생활 자존감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유만으로는 부족할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평생 우유를 챙겨 마셨다니까요. 왜 부족한 거죠? 그 이유는 우유가 나쁘거나 칼슘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칼슘 흡수에 필요한 나머지 요소들을 함께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혼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단백질, 위장 환경, 운동, 수분, 염분 등 수많은 요소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즉, 칼슘은 팀으로 움직이는 영양소입니다. 혼자 똑똑해도 팀워크가 엉망이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유가 불편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당불내 때문에 우유만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가 생겨 불편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우유만 강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우유뿐 아니라 우유가 불편한 분들도 충분히 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칼슘은 시니어에게 필수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율이 떨어진다. 셋째, 칼슘은 혼자 흡수되지 않고 팀워크가 필요하다. 넷째, 우유가 불편한 사람도 다른 길이 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칼슘이 많은데 흡수도 잘 되나요? 잘 오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뼈가 다시 튼튼해지나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5가지 식품은 이미 여러 연구와 국내외 영양 데이터에서 칼슘 공급원으로 제시된 식품들입니다. 게다가 우유가 부담되는 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첫째, 멸치가루 칼슘 창고라고 부를 만한 식품. 시니어들끼리 이런 얘기 종종 하십니다. 어지간하면 멸치 먹어라, 뼈에 좋다. 이 말 생각보다 과장이 아닙니다.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이기 때문에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건조한 멸치를 곱게 갈아가루 형태로 드시면 씹기 부담도 없고 국이나 무침에 넣기 좋습니다. 국내 식품 영양 자료에서도 건조 멸치는 작은 양으로도 많은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소개됩니다. 다만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멸치는 짠맛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많이 드시면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 오히려 칼슘 배출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멸치가루 한 스푼을 무나 배추국에 넣어 먹기. 들기름 한 작은술과 볶아서 밥 위에 소량 뿌려 먹기. 각종 무침의 간 대신 활용하기. 이야,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네? 맞습니다. 멸치는 우리 식탁에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칼슘 창고입니다. 둘째, 케일, 골밀도 식단의 잎채소 대표. 케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슈퍼푸드로 불리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칼슘입니다. 또한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어 칼슘 흡수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샐러드로 먹어도 좋지만 시니어에게는 치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데쳐 먹는 방식도 추천됩니다. 케일 섭취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짝 데친 뒤 참깨 갈아 무침으로 먹기. 레몬 한두 방울 떨어뜨려 흡수율 높이기. 스무디로 마시되 단맛이 걱정된다면 요구르트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 케일이 부담된다면 청경채, 시금치로 바꿔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치즈 우유 대신 활용 가능한 고밀도 칼슘 식품. 유당 불내가 있거나 우유가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분들도 치즈는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단하게 숙성된 치즈일수록 칼슘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치즈도 멸치처럼 짠맛이 강한 종류가 있으니 다음과 같은 형태가 적합합니다. 소금 함량이 너무 높지 않은 치즈, 칼슘 강화 치즈, 샐러드나 채소에 곁들이는 용도. 한두 조각이면 충분하고 간식으로도 적합합니다. 우유는 속이 더부룩한데 치즈는 괜찮네? 하셨다면 칼슘 루틴으로 충분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칼슘 강화 두유 유당불내 시니어의 선택지. 두유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칼슘 강화, 무가당.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칼슘이 강화된 두유는 식물성 음료임에도 우유 못지않은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당이 없어 소화가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섭취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한 잔, 밤에 반 잔 정도. 계피가루 아주 소량 더하면 혈당 급상승 억제 도움. 레몬 물과 함께 마시면 흡수 환경이 좋아질 수 있음. 다섯째, 칼슘 강화 두부 부담 적은 단백질 겸 칼슘 공급원. 두부는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도 함께 들어있어 골격 유지에 유리합니다. 특히 염화칼슘 또는 황산칼슘으로 응고시킨 두부는 일반 두부보다 칼슘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두부 섭취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침보다 찌거나 데쳐서 간단히 먹기. 참깨나 들깨가루를 곁들이면 칼슘 마그네슘 균형 향상. 멸치가루 국에 두부 넣으면 칼슘 이중 보강.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멸치가루, 케일, 치즈, 칼슘 강화 두유, 칼슘 강화 두부. 이 5가지 식품이 시니어 칼슘 루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좋아, 뭘 먹어야 하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과연 몸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이 바로 다음 파트입니다.
지금부터가 사실상 이 방송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멸치도 먹고 케일도 먹는데 왜 검사만 하면 칼슘이 부족하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칼슘은 입으로 넣는다고 끝나는 영양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칼슘은 입, 위장 흡수, 환경, 혈관 운반, 뼈 정착, 이 네 단계를 통과해야만 제 할 일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과정을 도와주는 원리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D는 칼슘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대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문이 안 열리니 결국 다시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아깝죠? 진짜 아깝습니다. 비타민 D 확보 방법은 3가지입니다. 햇빛, 비타민 D가 포함된 식품, 필요시 보충제. 햇빛은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3시 이후 열에서 20분 정도 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으로는 달걀 노른자, 연어, 고등어, 강화 우유, 두유 등이 있습니다. 둘째, 약산성 환경에서 칼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 이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칼슘이 약산성 상태일 때 더 잘 이온화되어 흡수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슘이 딱딱한 돌 형태로 들어오면 흡수가 어렵고 잘게 부서진 가루 상태로 있으면 흡수가 더 쉽다. 약산성 환경이 그 부수는 이를 거들어 줍니다. 실천으로 바꾸면 아주 간단합니다. 케일 무침 만들 때 레몬 한두 방울, 두부 요리에 식초 아주 소량, 물 한 잔에 레몬 조금 떨어뜨리기. 이 정도만 해도 흡수 환경이 달라집니다. 셋째, 단백질과 마그네슘은 칼슘을 뼈에 정착시키는 시멘트.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뼈의 골격은 단백질이 기본 구조를 잡고 칼슘이 그 사이를 채우고 마그네슘이 이 작업이 잘 되도록 조정합니다. 즉,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이 뼈에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단백질 식품 두부, 콩류, 달걀, 생선. 마그네슘 식품 아몬드, 호두, 해조류, 시금치, 현미. 특히 멸치와 두부 위에 참깨를 갈아 곁들이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한 번에 먹는 구성이라 훨씬 유리합니다. 넷째, 나트륨과 카페인, 탄산음료는 칼슘을 밖으로 끌어낸다. 칼슘이 몸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늘어날 수 있고 카페인과 일부 탄산음료에 포함된 인산도 칼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면 국물 드시면서 멸치가루 넣는다면 칼슘 더 먹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짠 국물과 함께라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짠 음식 줄이기. 커피는 하루 한 잔 이하. 탄산음료 대신 물, 보리차, 결명자차. 다섯째, 움직임이 칼슘을 뼈로 데려다 놓는 마지막 안내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아니, 먹는 이야기 하다가 웬 운동이야? 그런데 뼈는 움직이는 힘을 받아야 단단해지는 조직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체중 부하 자극이라고 합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3분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15번, 계단 한 층만 오르내리기, 제자리 걷기 30분. 이 정도면 충분히 뼈는 반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기억합니다. 오늘 5가지 원리를 정리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 문의 열쇠. 약산성 환경은 흡수율 상승. 단백질과 마그네슘은 뼈를 짓는 재료. 나트륨, 카페인, 탄산은 칼슘 배출 위험. 움직임은 칼슘 정착을 돕는 마지막 단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표정을 지으실 겁니다. 알겠어. 뭘 먹고 어떻게 흡수되는지도 이해했어. 그럼 하루는 어떻게 먹어야 해? 바로 그 답이 다음 파트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죠?
그래서 하루에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건데? 오늘 바로 그 답을 드립니다. 이 식단은 우유가 불편한 분도, 혈당이 신경 쓰이는 분도, 씹는 힘이 약해진 분도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은 4가지입니다. 첫째, 칼슘이 풍부할 것. 둘째, 흡수율을 올리는 조합일 것. 셋째, 당 지수가 높지 않을 것. 넷째,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을 것. 그럼 아침부터 차근차근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침 식단 칼슘 흡수의 문을 여는 준비 식사. 아침은 몸이 영양을 받아들이는 천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와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가야 혈당이 출렁이지 않습니다. 권장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슘 강화 두유 1잔, 삶은 달걀 1개, 데친 케일 1줌에 레몬 한두 방울, 통밀빵 반 조각 또는 오트밀 3숟가락. 여기서 작은 팁, 두유는 꼭 무가당, 즉 단맛이 안 들어간 것이어야 합니다. 달달한 두유는 혈당이 방방 뛰어올라 버립니다. 입맛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플레인 요거트 반 컵에 아몬드 7알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아침에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점심 식단 뼈에 칼슘을 본격적으로 채우는 시간. 점심은 칼슘의 실전 투입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이상적인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뼈째 먹는 멸치와 두부입니다. 추천 구성은 이렇습니다. 곤약살 섞은 밥 반 공기, 멸치가루를 곁들인 배추국 1그릇, 두부 반모 분량, 시금치나 청경채 데침, 참깨 갈아 무침, 보리차 또는 결명자차 1잔.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 멸치는 칼슘이 많지만 나트륨도 주의해야 하므로 간을 약하게 합니다. 나트륨 신경 쓰면서 멸치를 먹는다는 게 참 오묘하지만 그래도 이게 과학입니다. 저녁 식단 뼈가 회복하는 밤을 위한 준비. 저녁은 몸이 회복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이라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채워야 합니다. 추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어 또는 고등어 작은 조각 구이, 두부 취나물 무침, 된장은 아주 소량, 현미 5분의 2 공기, 무생채 또는 양배추가 잘 어울립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있어 뼈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배추나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해 줍니다. 간식 또는 추가 루틴. 이제 나는 뭔가 조금 더 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간식은 다음 중 한 가지입니다. 아몬드 7에서 12알, 플레인 요거트 2-3숟가락, 칼슘 강화 두유 소량, 김 또는 다시마칩 소량. 과일은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드셔도 사과 1조각 또는 블루베리 1줌 정도로 충분합니다. 단독 섭취보다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더 안정적입니다. 아침은 칼슘 흡수 문 열기, 점심은 멸치두부로 본격 채우기, 저녁은 회복과 혈당 안정 유지, 간식은 작게 그러나 뼈에 도움되는 걸로 선택. 이 식단을 일주일만 유지해도 이제는 내가 뼈를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알겠다 라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이제 뼈 건강의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식단은 알겠는데 이걸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다음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식단과 흡수 원리를 알려드렸는데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걸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가? 뼈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가는 장거리 산책과 같습니다. 그러니 무리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니어 분들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일상 루틴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시간에 한 번 3분 걷기. 우리 몸은 오래 앉아 있으면 칼슘을 잘 써먹지 못합니다. 뼈는 움직임의 신호를 받을 때 더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추천드리는 기본 루틴은 이렇습니다. 1시간 앉아 있었으면 3분만 걸어주기. 스마트폰 알람 맞추면 훨씬 수월. 멀리 걸을 필요 없음. 집 안에서도 가능. 3분 걷기가 가볍게 들리지만
이걸 하루 12시간만 유지해도 36분 운동 효과가 생깁니다. 적지 않습니다. 둘째, 햇빛 열에서 20분 쬐기. 비타민 D를 떠올려 보십시오. 칼슘이 뼈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죠. 햇빛을 쬐는 팁은 이렇습니다.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3시 이후. 유리창을 사이에 두지 않고 얼굴과 손등 정도만 노출해도 충분. 이 정도로도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분과 미네랄 균형 유지. 뼈는 단단하지만 그 조직 안에는 수분도 함께 머뭅니다. 따라서 물을 일정하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물만 잔뜩 마시고 나트륨이 높으면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 수분과 미네랄을 함께 고려하면 좋습니다. 추천 음료는 3가지입니다. 보리차, 결명자차, 레몬물 아주 연하게. 탄산음료는 말씀드렸듯이 가급적 피하시면 좋습니다. 넷째, 짠 음식 줄이는 3일 원칙. 칼슘을 밖으로 끌어내는 주범 중 하나가 나트륨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라면, 젓갈, 김치 국물, 짠 찌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무리하게 앞으로 절대 안 먹을 거야 라고 하시면 이 방송 끝나고 3일도 못 가서 다시 드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3일에 한 번만 짠 음식 허용하기. 이 방식은 멘탈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다섯째, 숙면은 뼈 회복의 마지막 단계. 깊은 잠을 잘 때 우리 뼈에서는 조용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밤에 골밀도를 유지하는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숙면을 위한 루틴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카페인 금지. 취침 전 2시간에는 과식 금지.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샤워 피하기. 조도 낮춘 조명 사용. 수면만 좋아져도 근골격계 통증이 줄었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생활습관 5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1시간에 한 번 3분 걷기. 햇빛 열에서 20분 쬐기. 수분 미네랄 균형 유지. 3일 원칙으로 짠 음식 관리. 숙면 루틴 유지. 이 5가지가 식단과 호흡을 맞추면 여러분의 골 건강은 꾸준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했습니다. 뼈는 우리 몸의 기둥이다. 기둥이 약하면 몸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나 뼈는 다시 단단해질 수 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 멸치가루 1스푼, 케일 1줌, 두부 1조각, 두유 1잔, 그리고 3분 걷기.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뼈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뼈 건강에 가벼운 불씨 하나라도 켜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한 저는 여러분의 골밀도 지킴이 시니어 에이전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